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A매치 기간 두 경기가 모두 지났고요. 이제 다시 한번 K리그 1이 시작합니다. 5라운드까지 치러졌던 K리그 1, 이제부터는 6라운드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순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대전, 2위 울산, 3위 김천, 4위 서울, 5위 대구, 6위 강원, 7위 강주, 8위 안양, 9위 전북, 10위 포항, 11위 제주, 그리고 12위 수원F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총 6경기 펼쳐집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과 대구, 그 다음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세 번째 경기 대전과 광주, 네 번째는 제주와 수원, 다섯 번째는 김천과 강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안양과 전북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경기인데요. 3월 29일 토요일 1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홈팀 FC 서울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둑스의 몸 상태는 으로 잡아봤는데요. A매치 기간 약 2주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둑스 선수는 컨디션도 회복을 했고 연습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팀에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로 뛸 수 있다면 서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둑스 선발로 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리와 경기의 흥미 중 어떤 것을 챙길까 여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득점력도 아쉽고 하면서 저득점에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경기를 김기동 감독이 이끌어 나갔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둑스 선수가 돌아온다면 과연 이번 경기부터는 다시 한번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김기동 감독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건 경기가 재밌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상대에 맞춰서 굉장히 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축구를 했기 때문도 있기 때문에 뭐 경기 흥미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다른 경기로 보여줄지 한번 봐야 될 걸로 보이고 현재 김신진 선수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뭐 아마 회복은 다 됐을 걸로 보이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FC입니다. 대구 현재 순위는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최근 3경기 무승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첫 2경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와 이거 대구가 좀 다시 올라오겠구나 했는데 세 번째 경기 무승부했고 4, 5라운드 2연패를 했는데요. 시즌 극초반의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다소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공수 모두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경기도 그렇고 뭐랄까요?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공격진, 수비진 모두 지금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득점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수비 과정에서도 요시노의 자리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키느냐 이런 지점들이 좀 다양하게 뭐 이슈라면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걸 잘 이겨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정우재 선수가 몸 상태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고 고지현과 박세진에게는 지금 뭐 입대 이전이기 때문에 휴가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 대구입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4-2-3-1로 나올 서울이고,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4-3-3, 내지는 뭐 요시노의 위치에 따라서 뭐 3-4-3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키를 뽑자면 저는 더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둑스 그리고 요시노가 그 선수들입니다. 뭐 둑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를 온전하게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득점력이나 경기 영향력을 좀 보여줘야 될 걸로 보이고 요시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시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기에서 요시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되게 어느 정도는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시노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 그리고 요시노 선수가 그 기용 속에서 어떻게 활약을 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신다면 이번 경기를 보는데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3월 29일 토요일 16시 30분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지는 동해안 더비 포항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팀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10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한다면 포항을 최하위에서 10위까지 올려놨다는 그 1승을 획득한 포항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경기, 광주와의 경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결과가 남기 때문에
드디어 무와 패의 행진을 탈출했다는 거, 이런 지점들은 지난 경기가 참 뭐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어쨌든 결과가 남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팀의 분위기가 꽤나 어수선합니다. 동업자 정신 이슈도 있고요. 팬과 단장의 지역 비하 이슈도 있고요. 이건 뭐 단장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좀 무지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모로 지금 팀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 뭐랄까요? 지금 사실 포항이라는 팀이 안 그래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이슈들이 겹치니까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부상자도 많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건 포항이란 한 팀에게도 좀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부상으로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준익요, 한찬이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징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포항은 또 울산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가 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울산 HD입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2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한번 멈칫한 흐름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원FC를 상대로 했던 지난 5라운드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원FC가 지금까지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울산에게는 더더욱 아쉬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에서 마무리에 대한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이 고민을 끝까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도 희망은 찾았는데요. 그게 바로 에릭 선수입니다. 에릭 파리아스를 데려왔던 울산인데, 첫 경기부터 에릭 파리아스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 잘 데려왔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는데, A매치 기간 2주 동안 과연 팀 적응에 성공했을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문정인, 보야니치 선수가 다소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라카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또 A매치 원정 거리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수들이 다소 출전이 좀 불확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포항은 4-4-2 그리고 울산은 4-3-3 정도로 나왔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득점이 필요한 선수들입니다. 조르지와 엄원상인데요. 이 두 선수 각각 팀의 팬들이 이름을 들으면 다소 답답함이 느껴질 그런 이름들입니다. 조르지도 움직임에 비해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고요. 엄원상은 아예 폼이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득점을 먼저 기록하느냐,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3월 29일 토요일 16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자, 대전 현재 순위 1위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확실히 힘이 강해졌다라는 지점인데요. 특히 뒷심이 또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제주전, 대전의 뒷심을 충분히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경기 끝까지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 추가 시간 들어가기 거의 직전까지만 해도 1대1이었다가 경기 끝날 땐 3대1이 되어있는 정말 마법과 같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확실히 대전의 힘이 참 강해졌다는 걸 이번 그 5라운드 경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이미 강한데 박규현 선수가 다시 한번 경고 누적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한 경기 쉬었는데 또 이게 뭐랄까요? A매치 기간 겹치고 하니까 되게 오래 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박규현 선수가 주전 왼쪽 풀백으로 지금까지 계속 뛰다가 경고 누적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박규현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덕근 선수의 부상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문환, 김승대, 이승민 선수는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좀 어렵고,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오는 광주FC입니다. 현재 순위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역시 지난 경기 잃은 게 많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극장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2대1을 만들 때까진 괜찮았습니다만 마지막 몇 분간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조성권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요. 극장 실점을 했기 때문에 또 경기까지 내줬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게 참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힘을 더 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효의 광주가 가진 단단함을 보여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효 감독 부임 이후에 광주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정효 감독의 광주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대는 현재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전이긴 합니다만 광주도 본인들의 힘을 또 보여줄 만한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브리엘, 민상기, 변준수, 조성건, 유재호, 황재환까지 여러 선수가 부상이 있는 상황에 다행히 징계는 없습니다만 너무 많은 부상자는 힘을 내야 하는 타이밍에 오히려 힘을 빼게 하는 요소는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두 팀 모두 4-4이지만 이 포지셔닝이나 경기 전반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어떻게 상대를 이제 이겨내느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키플레이어는 전 중원에서 좀 찾고 싶었는데요. 두 팀 모두 이 포메이션 시트지상으로는 투미드를 사용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전에서는 강윤성 그리고 강주에서는 박태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각 팀의 중원에서 상당히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잘 버텨주면서 상대를 압도하느냐 이것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이고요. 특히 박태준 같은 경우에는 입대를 다소 미루게 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3월 30일 일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제주 S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 최근 4경기 무승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개막전 서울을 상대로 좋은 경기 펼친 이후에 제주는 계속해서 승리가 없습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4경기 동안 무승이라는 점은 밸런스 그 이상의 문제점이 뭔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4경기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득점력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즌 유독 또 보면 득점을 해줘야 될 때 못하면 결국 실점을 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가 골을 못 넣어도 너무 못 넣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4경기 동안 무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격수들이나 아니면 뭐 공격형 미드필더들이나 좀 득점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가 아무리 밸런스가 좋아도 결국 득점을 하지 못하면 경기 결과는 따라오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주 SK 선수들이 생각을 하면서 뛰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징계는 해당 사항 없지만 정훈 선수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부상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선발로 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팀 수원F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12위,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루안 선수가 정말 괜찮다는 지점인데요. 수원FC가 현재 다소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좀 기대되게 만드는 선수가 바로 루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번으로서의 기질이 정말 좋아 보이고 이 선수 데려올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참 기술자 유형이다. 볼 정말 잘 찬다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볼 잘 차는 선수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왼쪽에 안데르손, 중앙에 루안. 루안 데르손 조합. 이 조합이 굉장히 또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경기 특히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잘 카운터 어택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수원FC의 득점력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역시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현재 무승팀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합니다. 포항이 광주를 잡으면서 수원FC는 최하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야 한다는 걸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고 감독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사박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이 선수 역시 어느 정도 교체로 뛰어야 된다면 뛸 수는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제주는 4-2-3-1 내지는 4-3-3 정도로 나왔고요. 수원FC는 4-2-3-1로 나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키는 득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득점이 필요한 2명의 선수입니다. 유리 조나탄 그리고 지동원입니다. 유리 조나탄 특히 좀 더 득점을 많이 기록해줘야 되겠고요. 물론 지동원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상 득점이 많이 나오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게 최전방에 섰을 때도 그렇고 왼쪽 측면에 섰을 때도 그렇고 득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득점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선수들인데 어쨌든 이 2명의 선수가 득점을 하든 아니면 득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든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 키플레이를 한번 뽑아봤고요. 제주와 수원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3월 30일 일요일 16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자, 김천 상무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우주 방어에 막혔던 김천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천이 가장 최근 경기 광주와 이제 홈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이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는데 김경민 선수의 선방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사실 이런 건 좀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키퍼가 정말 미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 경기가 바로 김천과 광주의 경기에서 김경민이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는 잘 풀어갔다는 점을 김천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A매치 리스크입니다. K리그 구단 중에 가장 많은 대표 선수를 배출한 게 놀랍게도 또 김천이었는데요. 각 포지션별로 거의 한 명씩 갔기 때문에 선수단 체력이 괜찮을까 다소 걱정이 되지만, 물론 또 경기를 뛴 건 이동경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렇게 좀 4명의 선수가 떨어져 있었다는 게 다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부상이나 징계가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다행히 또 김천 입장에서는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주 큰 방해는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팀 강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또 득점력 얘기인데요. 이번 시즌 K리그 늘 그랬듯 득점력 문제가 여러 팀들에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총 1개의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선수든 골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3경기에서 이제 한 골이 그 전북전 김경민 선수의 골이었는데, 그건 정말 또 극장골이었고 의미가 큰 골입니다만, 그 이외에 참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또 강원의 경기를 보면 스트라이커가 골 넣은 건 결국 가브리엘 선수가 개막전에 넣었던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최전방 선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중원 수집입니다. 구본철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원 뎁스를 좀 강화한 강원인데, 빌드업 패턴의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구본철이 당장 경기 뛰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 또 정경호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경기를 보고 한번 까봐야 알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뭐 김천은 4-2-3-1 정도, 그리고 강원은 뭐 늘 그랬듯 빌더 패턴 지금 3-4-3 정도로 나와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전 밸런스 유지에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김천이 상당히 강하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두 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조금 더 밸런스 유지를 잘 하는가가 이번 경기 형방을 좀 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천에는 김봉수, 그리고 강원에는 김동현이 강 팀의 또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두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과정에서 또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선수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천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일요일 16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안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지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승재를 거둔 안양이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승재를 만들었던 그 대구와의 경기, 최현우 선수의 좋은 습관이 또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득점을 한 이후에 또 선수들의 높은 집중력이 무실점을 만들어내면서 안양이 또 원정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고, 안양이라는 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양이 가장 또 중요한 건 홈에서의 강한 모습입니다. 전북과의 경기는 두 번째 K리그1 홈 경기인데요. 어려운 상대이지만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안양이 조금 더 K리그1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야고 선수와 마테우스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 선수들 모두 뭐 뛰려면 뛸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동진 선수는 아직까지 복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는 FC 안양입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오는 전북 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한규경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한 징계 공백인데요. 사실 한규경 선수가 현대가 더비에서 엄원상에게 했던 태클도 그렇고, 이번 동해안 더비에서의 동해안 더비가 아니죠, 포항과의 경기에서의 태클도 그렇고 결국 퇴장을 당했는데, 한국영 선수가 보면 원래 태클도 되게 잘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참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베테랑이다 보니까 스피드나 이런 게 느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태클의 고의성이 짙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한찬희 선수의 에이전트분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만, 뭐 사과하고 아니고는 제가 직접 있었기 때문에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참, 이 한국영 선수가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기성용 파트너였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게, 시간이 좀 흐르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팀은 어쨌든 보아탱으로 3선을 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도 지키는 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전진우 선수와 박재용 선수가 득점을 해냈다는 거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지켜낼 때는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물론 이게 퇴장을 당해서 지켜내는 게 어려웠던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북이라는 팀이라면 또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수빈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경기에서 뛰기에는 다소 쉽지 않아 보이고, 이수빈은 아예 못 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티아고는 또 교체나 이렇게 좀 들어올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영 선수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서 징계라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까지 전북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안양은 4-4-2 그리고 전북은 4-3-3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전 수비 안정성 유지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양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수비가 좀 단단하게 받쳐줬을 때 이 실점을 좀 적게 하고 이럴 때 팀의 경기력이 확실히 좀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양팀 수비진의 리더 이창용과 박진섭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양 팀의 또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 좀 키플레이어로 뽑아봤고요. 두 선수 활약에 따라서 또 경기의 향방 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전북의 경기 프리뷰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리그1 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참 많은 상황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것들보다 상당히 좀 말투도 지금 코를 좀 신경 쓰느라 말투도 좀 사실 부정확한 것들이 있고요. 목소리 자체도 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최대한 또 회복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라운드는 따로 리뷰 영상 제작하지 않고 바로 다음 경기인 대전과 울산의 4월 1일 경기 프리뷰를 제가 3월 30일 내지는 3월 31일에 또 게시할 예정이니까 그 영상까지 좀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